안녕하세요. 화탁지 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는 한 번 올렸는데, 인원의 한 반 정도, 수강 신청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아니, 한 번 더가 아니고 몇 번 제가 다른 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수업, 광고인데요. 네, 4월부터 개강을 하고, 이제 요일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로, 네, 일요일 2시, 이거는 조금 조정도 가능해요. 어쨌든 일요일 오후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4월부터 네,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리 수업이랑요. 명리 수업은 2시간. 네. 그리고 타로 수업이 1시간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이 수강을 해 주셔도 괜찮고, 이제 따로따로 수강을 해 주셔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뭐 취미로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으로 하셔도 가능하신데, 이제 실제로 그 사주 상담을 하실 때 사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거를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타로가 도움은 된다라는 걸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그 상담업을 이제 나중에 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타로를 같이 하시면 명리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따로따로 강의 가능하고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일산이거든요. 네, 일산 마두역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저와 수업하는 거를 신청을 해 주시고, 이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주 1회, 네, 주 1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료는 명리는 20이고요. 타로는 10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30이고 따로따로 하셔도 되니까, 오프랑 이제 저게 줌 수업도 하고 있는데, 줌은 시간적인 거에 편리함은 있죠. 근데 이제 장소가 멀어서 줌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솔직히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강의를 더 듣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뭐 경쟁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토론식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그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거의 그 회의실을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끝나고도 선생님들끼리 이제 뭐 스터디 그룹 할 수 있고요. 뭐 차나 커피, 음료수 같은 거는 다 이제 상비되어 있고요. 네,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실강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명리 공부를 하시나 이렇게 정보 교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좀 뭐 마음 공부를 하러 간다 생각해도 되고,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문들도 실강을 하다 보면 저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달라요. 진짜 확실히 오프하고 온라인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게 더 이제 장단점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실제로 선생님 얼굴을 보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지금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8명에서 최대 10분까지인데, 지금 명리 4분, 타로 4분 이렇게 모집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많이 오시면 제가 시간을 좀 나눠서라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건 제 영상을 또 찾아보시거나, 제가 한 달 전인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따로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수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타치 TV의 화탁지입니다. 제 이름인데도 제가 가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화탁지 TV.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인문학적인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채널명을 바꿨죠. 아예. 네. 명리를 기본으로 하되 저는 다른 걸 계속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명리를 설명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분들도 심리학 이러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심리학에서의 거장의 두 명을 사상을 좀 비교하면서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명리학하고 연관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하는 방송을 찍겠습니다. 네. 저도 한때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예. 그,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인가, 이제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을 봤어요. 그래서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성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그 부분에서 심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과돼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이제 누군가가, 야, 이성하고 사람의 심리는 이제 별개다. 그러니까 철학이 막, 되게 강세일 때는 뭐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도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학이 한 분과로 들어갔었는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이성하고는 별개야 라는 게 되면서 이제 심리학이 따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이 주목을 받은 게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 때문인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맨 처음에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빙산이라고 이제 저희 그 극지방에 가는 그 얼음 덩어리. 이제 빙산의 무의식을 많이 비유하죠. 빙산이 이런 모양인데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부분은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인의 그 지식적인 인식의 그 범위 안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이게 이제 의식이라고 치고. 이 밑에, 이 수면 밑에 잔뜩 있는 이 큰 부분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은 늘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으로 캐치될 수도 없는 건데 한 번씩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래서 무의식이라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이 사람의 이론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이 무의식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프로이트의 존재는 네, 그 학계에서 독보적이기는 하죠. 이런 걸 맨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이제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이제 융도 제가 좋아하는 칼 융과 이제 아들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프로이트라고 갈라지기 시작한 이제 시점이 이제 인간의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어떤 삶의 충동이다. 이 무의식이 있어야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삶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이 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사실은 이 부분이다. 근데 이 삶의 충동이 이제 이거를 리비도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성적인 쪽하고 연결을 시켰죠. 근데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 성적인 에너지라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성적이라고 하면 어떤 욕구의 분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욕구에 분출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발산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아직도 이런 성적 에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론이든지 본인을 벗어난 이론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거를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프로이트는 본인 스스로가 이 성적 에너지에 상당히 꽂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융이랑 아들러는 같은 무의식을 갖고 있어도 이 무의식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성적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세 사람의 기본적인 틀이 보는 방향성이 조금은 달랐던 거고, 그게 이 사람들의 구조적으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학설을 자꾸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학설이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이트가 자식이 8명이었어요. 예. 뭐 그 당시에 8명은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적이 충동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어떤 성적 에너지를 자극하는 이런 게 자극할 때 이 무의식이 본인의 이 어떤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상담한 대부분의 정신과에서의 환자들만 약간 그 노멀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상담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편향된 그 사고였지 않을까도 싶고요. 또 더군다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두루두루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약간 편향되어 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이 이분들하고 나와의 접점이기도 하고 나랑 이분들이 맞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도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세요. 융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프로이트의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X를 그었어요. 제가 융한테 약간 꽂힌 게 제 책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융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 프로이트가 이 성적 에너지가 삶의 어떤 원동력이다 했을 때, 융은 이거 말고 인생에 사람들이 삶의 충동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를 느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단지 성적인 에너지만 국한시킬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융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무의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갈라섰죠, 프로이트랑. 이제 융이 얘기한 여러 가지를 보면 융은 사실은 그 명리학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심리학자가 사실은 융이에요. 그래서 MBTI도 융이 음양오행 사상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체계를 기반적으로 구축하고 나중에 그 어떤 모녀 브릭스 마이어스라는 모녀가 이제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온 게 MBTI예요. 그러고 보면 융이 생각한 거는, 야, 모든 사람이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사람에는 생의 에너지, 어떤 삶의 근원을 찾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성에 꽂혔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라고 조금 더 넓힌 거죠. 그래서 융은 어쨌든 명리학과 가장 다 있는 사람이고 MBTI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리를 절른 사람이었어요. 한쪽이 절름발이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라 본인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약간 이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완벽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학은 뭐냐면 그거 있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내가 첫째를 이기려는 그런 승부근성 같은 거 있죠. 내가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경쟁에서 약간 치우친 사람이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발전하고 싶다는,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저는 아들러는 사실은 저는 프로이트하고 융 쪽이 저랑은 좀 맞지, 아들러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아들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 간에 있어서의 첫째 둘째의 어떤 심리, 그리고 소위 이제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이제 경쟁 관계나 힘을 갖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태성적으로 자기가 힘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고의 목표는 뭐였냐? 힘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자와 그 사람의 학설은 별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러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저는 융이 명리학하고 가장 닿아있다고 생각하고, 융이 얘기하는 지금의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문장을 보면, 융이 얘기하는 사실은 무의식은 명리학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지장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오지는 않았지만 내 미래에 펼쳐질 대운 있죠? 네. 이거하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르는 게 내 10년 뒤, 20년 뒤에 올 거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때 펼쳐지지만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얘기는 잠재의식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잠재되어 이 뭔가가 눌려 있고 안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잠재의식이죠. 근데 이 잠자다가 있다가 그 때가 오면 그게 확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명리적으로 봤을 때 왜 내가 그거를 좋아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가 와서 펼쳐졌을 때 그게 마치 보따리가 풀리듯이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나는 내 지장간 또는 내 대운이 내 사주 안에 다 있었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갇혀 있다가 근데 한 번씩 그게 꿈에서든 어떤 것처럼 튀어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때가 딱 됐을 때 그게 이제 발현이 되면 그때의 옛날에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융이 아마도 명리학 이 융의 사주를 보면 귀문관사를 갖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귀문관사를 아니면 천무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융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이 불바다가 되는 예지몽도 사실은 꿨고 타로의 동시성의 원리도 사실은 융의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리라는 게 그래 미래를 뭐 예측하고 뭐 이런 것도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사주 원국의 8글자와 지장간과 대운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 대운이 내 안에 다 있다가 내가 그 순서를 밟아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무의식을 가장 명리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은 저는 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서양 학자들하고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서양 철학과 서양 심리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명확하고 이제 되게 그 어떤 근거를 대서 되게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동양의 학자들보다는. 근데 명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 어떤 사람의 사상도 명리학이 갖고 있는 그 큰 어떤 그 위대함을 따라가는 거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서양의 학문에 대한 맹신이나 막 그 경외심을 표할 때 보면 가끔 좀 그런 게 저거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동양 철학에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숨겨져 있어. 그거를 저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명리학이 너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시를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밖으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학자들하고의 접점을 찾는 거라지만 제가 서양 학자들이 대단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결국에는 너네가 얘기한 거는 명리학의 일부야. 라는 걸 얘기해요. 제가 공부를 할수록 서양 학자들이 참 뭔가 똑똑한 사람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학문이든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문에 그 요소마다 서로 맞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 학문에는 동떨어져서 하나만이 완전한 학문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명리학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 예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학문이고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살짝 비춰진 우주의 섭리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또 다음에 어떤 심리학자나 또 철학자의 사상을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